답답한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온도 수급상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장 초반과 장 마감의 수급이 좀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관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그 수급 양 자체가 오늘 저조합니다. 한국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들어가면서 휴장이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또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그 뒤에는 현대차, 조금 전 언급했던 에이벨바이오, 네이버, LIG, 넥스원 등을 담아가면서 오히려 매도 종목에는 알테오젠, SK하이닉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과 엔터부터 뷰티 관련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관의 매수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담아가면서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I 등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매도 종목으로는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급 특징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함께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이 반기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8%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과연 금융지주 현재 매력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되는지 오늘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을 해주실 도움 주실 분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였죠? 메리츠 금융지주? 네,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풀어달라고 하네요. 네, 우선 뭐 실적 발표라든 어떤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 상황이고요. 주가가 좀 다시 좀 장 초반에 세게 움직였다가 다시 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금융지주 쪽에서의 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보다는 좀 많이 노출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지주의 어떤 이벤트나 뭐 다른 정책적인 사안 같은 경우가 뭐 다른 제조들이나 이쪽의 이슈보다는 이제는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가 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좀 한동안 좀 쉬었죠. 그전에 11만 원대까지 갔을 때도 약간의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다른 이제 금융지주 쪽에서의 뭐 PBR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뭐 PBR 쪽으로 봤을 때도 다 1배 이하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도 형성이 되었지만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PBR이 2배 가까이 좀 올라온 상황에서 유독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이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다른 금융지주 기업들 대비해서는 많이 왔었는데 뭐 하지만은 주가에 대한 그 주가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떤 실적 발표를 계기로 약간의 좀 다른 차원의 어떤 매수가 이제 외국인들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전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가 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금융지주사들 대비해서는 뭐 주주환원 또 주주하는 쪽에서도 이제 배당과 이 자사주 소각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이 높게 좀 평가를 받았던 이유인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좋아 보입니까? 주주 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핵심은 2차 상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중요하지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을 하루에 얼마씩 하는지 보다도 해당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표면은 그럴싸하죠. 네. 이 주주 환원 정책.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금융사들, 특히 이제 증권사들이 키움증권도 그렇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고 이 리테일 세일즈로 확 큰 금융사들이에요. 얼마 안 된 장기간은 아니고. 그러면 그 리테일 세일즈라는 게 뭐냐면 브로커리지거든요. 아, 네. 개별 이제 영업 직원들의 브로커리지. 우리 이성웅 차장도 이제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근데 사람을 소중하게 잘 써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돈을 잘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순환할 거냐. 그러면은 주주환원 정책에 더 배가 되겠죠. 돈을 계속 버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을 중시하지 않고 네. 이렇게 했다면은 좀 삐거덕거릴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이성훈 차장은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다올투자증권은 좋습니까? 아, 예. 당연히 좋죠. 좋은데 우선은 좋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도 작년에 그렇지만은 실적의 70% 이상은 이제 메리츠 화재 쪽에서 나오거든요. 화재.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지주사 쪽에서도 약간의 어떤 이제 증권 쪽보다도 이 보험 쪽이라는 이쪽 그 분야가 가장 그 금융지주의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가장 그 기본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안 타고 또 이제 보험도 가입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약간의 뭐 적금처럼 이 월별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안에서도 이제 보험 쪽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사 쪽은 실적에 대한 부침은 많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증권 쪽을 본다고 하면은 경기를 이제 보험 쪽보다는 많이 타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 증권 쪽의 브로커리지 수익이나 또 이제 뭐 신용 쪽에서의 이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보험 쪽보다는 훨씬 높지만 근데 이것도 단기적인 단기적인 좀 흐름으로 한때 좀 이렇게 주가 그 실적을 견인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증권 쪽에서도 지금 그 홈플러스에 네. 대한 이 회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홈플러스 회수라는 건 투자했던 거 투자했던 회수입니까?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수에 대한 부분이 언제 될 것인가, 제대로 원활하게 될 것인가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이 회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 이쪽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회수나 이런 부분의 절차가 그냥 단순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이해관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의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오늘 실적이 있겠지만 전 그 전에 주주하는 정책이 가장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실적으로만 지금 메리츠 금융지도 실적이 상반기 때 잘 나온 상황이지만 지금 실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를 접근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주주하는 정책, 뭐 배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금융지주사들보다 확실히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뭐 2차 상법 개정안 이 부분도 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는 이 메리츠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들이 실적이 주가에 연동되는 것보다도 이런 외부적인 이슈 또 이제 이 자체적인 이 회사에서의 방향성 이런 부분이 주가에 더 확실히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실적 대비해서 다른 금융지주사들 대비해서는 PBR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실적으로만 실적으로 주가를 이제 접근하는 부분보다도 팩트는 팩트니까 이 주주하는 정책과 이런 부분을 더 확실히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쭉 들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저도 내용을 좀 보면서 일단은 대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적극적으로 엄청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back to the basic 영어로 하면은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내 증시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사실 그 이자 장사를 증권사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보험 화재도 얘기했지만 보험 화재도 맡으면은 그것도 운용하고 운용을 어디다 하면은 그냥 제일 쉬운 거 하거든요. 채권 운용, 금리 따먹기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조금 성장으로 리스크를 안지만 PF를 했다가 이제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PF가 정리가 되는 단계이긴 한데 거기도 막 이 믹싱을 해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리테일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융자 이거 몰빵 막 이런 거 네. B2 물론 그것도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시장 국내 증시가 이제 화랑이면은 이게 다 같이 돌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툭 치면 이게 사상노화처럼 루루루 밀릴 수 있어서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리츠 금융지주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보류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전략은 매수를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 전에 이제 한 뭐 10일만 원 좀 올랐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도 좀 너무 이제 끝물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주가가 좀 몇 개월 동안 좀 많이 쉬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슈 그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와서 좀 그 차익에 대한 우려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도 뭐 이제 끝난 시점에서 또 이제 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의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전보다 몇 개월 전보다는 이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편하다. 근데 그 전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뭐 작년부터 그렇지만은 주가가 이 고공행진을 하는 그 부분을 좀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기에는 몇 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좀 편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또 다음 넘어가 봐요. 다음 기업은 또 뭐죠?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두산 퓨얼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퓨얼셀?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는 간밤 수소 관련주 블루메너제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이 정부의 국내 정부의 수소 에너지 정책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소 관련주 전망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또 뜬금 수소? 왜? 어디서 나온 무슨 뉴스일까요, 그게? 일단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가 향후 5년 계획에 뭐 수소 에너지 산업 에너지? 육성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내용들 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뭐 수소 에너지 이 전반적인 테마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일단은 뭐 정부 정책을 하더라도 테마 말씀하셨듯이 테마적인 느낌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두산 퓨얼셀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두산 퓨얼셀을 평가하는 거는 분명히 무리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당연히 이제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은 주가가 실적보다는 지금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소 쪽에서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 실적으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저는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산 퓨얼셀이 주가가 당연히 이제 수소 쪽 얘기 나왔을 때는 탑 티어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두산 퓨얼셀은 맞거든요. 뭐 연료전지 쪽이나 또 이제 2019년에 분사하면서 이 수소 쪽에서의 그 사업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쪽에서의 정부 정책이나 정말 더 센 이 실적 바로 잡히는 이슈가 나왔을 때는 두산 퓨얼셀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두산 퓨얼셀의 주가가 실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슈의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부분은 뭐 두산 퓨얼셀이 뭐 미국 쪽에서의 그 수주나 받은 부분도 좀 꽤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시기는 저는 내년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두산 퓨얼셀도 이제 발전기기 쪽, 연료전지 쪽이기 때문에 지금 또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당장 흑자 전환을 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내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실적으로만 뭐 주가를 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좀 안전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결국 SOFC라는 게 친환경적으로 태우지 않고 수소나 천연가스랑 이 서로 뭐 이온을 넣어주면서 조용히 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최근 시장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원전, 뭐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왜 테마로 상승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두산 퓨얼스 자체가 꾸준히 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갈 것 같은데 안 가서 아쉽다라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간밤에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건설 허가에 대한 그 허용까지 필요한 그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을 했거든요. 네. 기존에 한 10년이었는데 이걸 18개월까지 단축을 했다라는 건 10분의 1, 거의 1년밖에 걸리지 않게 바꾼 거예요. 사실 원전 이슈라서 SOFC, 수소 관련주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다면 결국 탄소 없이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규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10년 걸릴 걸 1년까지 절차를 단소화해줄 만큼 전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수소 연료 전제에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빠르게 들어가고 빠르게 나오고 싶은 자금이 없는 사람이라면 네. 들어갔을 때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섹터이자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수급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정권도 교체가 됐지만 가장 주목받는 대그룹사는 한화하고 두산이었잖아요. 네. 그죠? 한화는 뭐 다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방산에 뭐 조선에 뭐 이렇게 하고 두산은 이제 또 원전에 뭐 주두산, 지주사 올라가고 그 순서가 이제 퓨어셀이 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보면은 뭐 테크니컬하게 보면 한 2달 정도 멈춰 있다가 시세가 지금 딱 머리 세웠잖아요. 그러면 좀 더 오르겠다. 네.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닐까? 재료는 뭐 만들어내긴 남이죠. 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뭐 SOFC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뭐 다 이론적인 거예요. 네. 막 하려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떻게 그러면 두산 퓨어셀은 관망? 우선은 이제 지켜보자. 관망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매수해서 이익이 나면 좋지만 전 매수하실 때 변동성 각오하시라고 네.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신규 매수도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왜냐면은 저는 이제 주가가 오늘 올랐을 때 물론 더 며칠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부분이 주가 좀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때 이제 재매수로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대처한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시고 당연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물려도 자신 있다면 들어가라는 얘기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수요일이든지 단가는 비싸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테마다 가격이 매력적일 때든 들어가보자. 시장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참 애매하네요. 네, 여기까지 수급 특징주로 두산 퓨어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유정 아나운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